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훈이고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고등학생을 데리고 네. 부산에 저희가 한번 소개한 게 있었죠. F1963과 네. 키스와이어 센터를 네. 견학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왜? 그랬더니 이렇게 아파트에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파트에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섞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1층에는 좀 이렇게 노인분들이 살고 2층에는 젊으신 분들이 살고 해서 네. 노인분들이 못 하시는 것들을 젊은 세대 분들이 하시고 또 젊은 세대가 모르는 것들은 또 노인분들이 알려주시고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학생 네. 아버지 성함이 조나단 아닌가요? 조 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씨였나? 박 씨였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학생도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구나. 네, 이런 문제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이야기가 길었죠. 네. 그렇네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네. 너무 상상, 기대돼요. 네, 그렇죠. 상상 이상 토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랑주 박사님과 정소리 대표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왜 그러고 계세요? 생선 머리를 15도 돌리면 신선해 보이신다고 하시죠. 신선해 보이나요? 대표님, 네. 혹시 저희가 모르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비밀이 또 있나요? 오늘 훨씬 끌어당겨지네요. 그렇죠. 대구머리 같았어요. 대구머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이렇게 상품들도 좋아 보이는 각도가 다 네. 있는 것처럼 네. 어떤 공간도 더 좋아 보이게 그리고 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색상, 그리고 조명, 그리고 레이아웃 이것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스마트폰 진열할 때 테이블 모서리에서 몇 센치로 진열하는 게 가장 스마트폰을 팔기 좋을까요? 질문. 그런 게 있나요? 정 대표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네. 그러니까 보죠. 네, 벌써 답을 물어보시면 안 되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고 네.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이 와닿고 마음을 움직여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10cm입니다. 10cm. 네. 자, 저는 그러면 내려서 네.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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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땡입니다. 이게 네. 16cm 정도로 진열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그 이유가 네.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혀서 스마트폰을 쥐는 요 간격이 네. 15cm에서 16cm예요. 아, 네. 그래서 진열을 할 때도 저희가 이 테이블이 높잖아요. 네. 딱 네. 서서 이게 사람들이 팔목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치대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훨씬 더 집히기가 편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공간을 구성을 할 때는 사람의 신체적인 요소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를 같이 배려를 해서 공간을 구성을 해야만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물건을 진열하는 네. 것 같지만 이 모든 공간을 다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숫자로요? 네, 어떻게? 지금 현재 여기 3,800켈빈이거든요. 네. 3,800켈빈이 사람의 얼굴을 가장 뽀샤시하고 예쁘게 보이게 하는 온도예요. 세계 온도를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네네. 백화점 1층이 3,800켈빈으로 돼 있어요. 아. 여자의 피부결이 제일 고와 보이는. 그래서 백화점의 1층의 조명의 온도가 네. 4,200을 넘어가면 매출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흰빛이 많이 들어가면 여자들의 피부결이 거칠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층 화장품으로 지나다가 네. 거울을 봤는데 자기 피부결이 되게 지저분하고 어둡게 보이면 여자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백화점 1층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자신감이 하락되기 때문에 네. 쇼핑 욕구까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아니 3,800 케빈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요? 그뭐 아. 정부가 그런 건가요? 네,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네. 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0에서 100에서부터 만으로 나누는데 네. 아주 깜깜한 데서 촛불이 2,5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이게 점점점 노란색에서 점점점 흰색으로 가는 중간이 5천이에요. 우리 집에 형광등 있죠. 네. 그게 5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관공서, 학교, 강의실, 세미나실이 5천으로 돼 있어요. 네. 사람을 긴장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면 5천, 6천, 마트가 6천으로 돼 있어요. 빨리 고르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막 이렇게 긴장시켜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냉장고 그 파란 불빛이 8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시원하고 우유 케이스 같은 거는 그런 7천 정도의 약간 푸른 빛이 나오는 게 네. 훨씬 싱싱해 보이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따뜻한 빛에서 차가운 빛을 쪼개고 나누는 것을 켈빈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3,800 켈빈은 흰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나오는 색이겠죠. 네. 그렇게 3,800은 화장품, 그리고 4,200은 의류, 5,000은 사무 공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공간을 구성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 왜 백화점이나 이렇게 옷가게 가서 옷을 입어봤을 때는 아, 네네네. 되게 예뻤거든요. 네. 그래서 사 왔어요. 네. 근데 집에 와서 입어보면 그 여자가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백화점에서 왔던 그 답이 여자가 여기 있었네요. 없어지잖아요. 남편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거 돈 주고 사왔냐고. 그럼 훔쳐오냐?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또 백화점 네. 탈의실의 비밀이 있는데 3,800 켈빈을요 직선으로 내리지 않아요. 직선으로 내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얼굴 그늘 생겨져 있잖아요. 네. 여기에 다크서클하고 안경. 우리 좀 예뻐요. 아, 그렇습니까? 15도 돌려서 지금 칭칭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조명 보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네. 양쪽으로 조명판을 때려줘요. 네. 네, 그러면 얼굴에 다크서클하고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든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판을 한번 대볼게요. 네. 어머. 자, 없애볼게요. 누구셔? 아우, 리액션 최고예요. 지금 이렇게 네. 간략하게 종이 한 장으로 했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백화점 탈의실의 공간은 이 색상과 각도를 통해서 여자들을 10년 젊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집에 형광등 밑에서 5,000 켈빈의 일자로 면 어때요? 네. 그 여자 어디 가고 없는 거죠. 아, 네. 예. 아니 우리 왜 시계도 항상 그 팔 때 보면 네. 10시 10분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네,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게 가장 예뻐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시계가 네. 신기하죠. 전 궁금한 게 온라인에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이나 색깔을 바꿔서 더 예쁘게 하는 방법들. 아 있습니다. 맞아. 저희는 네. 이제 포토샵이라는 툴 네.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네. 만드는데 네. 거의 빨간색이 많이 들어갈수록 바이럴이 더 잘 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뉴스 피드 페이스북의 피드를 쭉 내릴 때 뭔가 네. 눈에 확 들어오는 색감이 있어야지만 일단 엄지손가락을 스탑하거든요. 그 효과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색깔이 항상 메인에 저희도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 제가 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색상이 빛의 스펙트럼에서 빨주노초판 한번 쭉 이렇게 저희 눈에 보이잖아요. 네. 빛이 상에 맺히는 위치가 다 달라요. 네. 제일 빨리 맺히는 게 빨간색이에요. 빛의 스펙트럼에서. 어. 그래서 피드를 넘길 때 아마 빨간색을 제일 네. 먼저 잡나봐요. 네. 저는 이런 지식 없이 네.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네. 왜 더 많이 될까를 꾸준히 통계를 내보니까 빨간색이 들어가 있을 때 가장 도달률이 높더라고요. 혹시 제일 안 보게 되는 컨텐츠는 무슨 색으로? 일단 검정색인가요? 글씨가 너무 많은 것들은 네. 다들 그냥 패스하는 맞아.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하실 때도 첫 화면에 글씨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네. 딱 임팩트 있는 네, 네. 문구만 간단하게 넣으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네. 뒤쪽에다가 글씨를 많이 넣으시는 게 나을지 네. 궁금증을 유발하는 임팩트 있는 카피 문구를 하나 짧게 넣으시는 게 네. 좋고 그다음 클릭해서 궁금증 때문에 뒤까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올리다가 딱 봤던 게 이거 실화? 이렇게 적혀 네, 있는 그게 거예요. 더 이거 뭐지? 이랬더니 어디 강아지 전용 식당이 생겼대요. 아, 네, 강아지 전용 레스토랑이 주인하고 둘이서 식사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레스토랑을 네, 네. 사전 예약해서 갈 수 있다. 그게 이거 실화인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근데 뭐 읽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빨간색이 식욕을 땡기지 않나요? 식욕. 네 맞아요. 그래서- 자율 네.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요 붉은색이. 네.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 식욕을 줄이시려면 초록색 접시에다가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초록색 펴주세요. 예, 아, 완전히 네. 없애고 싶으면 푸른 접시에 드셔도 돼요. 접시. 예, 네. 그 채기를 유발하게 되죠. 아. 푸른색이.
윤심아 푸른색 접시 접시 하나 사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이제 부산에 대해서 또 많은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막 발굴하시고 하시는데 네. 각자 생각하시는 부산의 어떤 최고의 장소는 네. 어디이신가요? 저는 저희 부산 언니 채널에 많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네. 지금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고 유명하지 않은 곳을 말씀드리면 이제 카페로 전환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영도에 이제 전인 연구소라고 심리학 교수님이 네. 영도에 3층짜리 건물을 사셨어요. 네. 그 흰색 건물인데 거기에 1층을 심리학 상담도 하면서 네. 카페로 와. 꾸미는 걸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다음 달에 오픈을 할 것 같고 네. 거기가 오픈을 하게 되면 정말 멋있을 겁니다. 네, 흰 여울길이 흰 여울길 아래에 바다가 다 보이고 네. 특히나 밤에 가면 거기 배들이 다 바다 위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밤에 네. 불을 켜놓잖아요. 네네네. 그 불빛이 어마어마하게 이쁩니다. 휘저울 마을에 있는 카페네요. 예, 흰여울 마을에 꼬막 계단이라는 네, 그 네. 3층짜리 흰 집이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님이 네. 개인적으로 3층은 개인적으로 주거하시는 공간, 네. 2층은 게스트하우스, 1층을 심리학 카페로 하시려고 지금 인테리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네. 남자 여자 연애할 때 네. 서로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도 네. 풀어주는 걸로 지금 계속 매뉴얼을 만드시고 있고 부부분들도 네. 자식을 이제 교육시킬 때 왜 우리 자식은 이런 행동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는 것도 지금 프로그램을 짜시고 있고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큰 곳입니다. 하나 더 혹시 맛집 네. 요즘 맛집 최고의 기행 맛집. 이런 거막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네. 너무 안타까운 곳이 있어요. 네. 그 송도에 감나무집이라고 네. 오리 불고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네. 네. 그 사장님이 지금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네. 지금 그만두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근래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혹시나 거기에 이제 몸이 완쾌되셔가지고 이제 식당을 다시 하신다면 송도에 그 암남공원 가는 길에 네. 감나무집이라고 있습니다. 오리고기. 고기가 엄청나게 맛있고 아. 특히 김치가 너무 맛있습니다. 네.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뷰도 너무 좋고요. 네. 네. 송도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게 다 보입니다. 아, 더 궁금하면 이제 부산 언니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네, 부산 언니는 사실상 요즘에 맛집의 기준이 조금 틀려졌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맛집이라고 했을 때는 좀 오래되고 정통이 네. 있고 이야기가 있고 맛을 많이 이제 비중을 뒀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쁜 곳, 접시가 이쁜 곳, 맞아. 뷰가 이쁜 네. 곳, 맛은 어느 정도만 돼도 내가 찍은 사진이 인스타에 네. 올렸을 때 호응만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이걸 맞아, 맛집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부산 언니의 맛집 기준하고 네. 부산 아재의 맛집 기준이 약간 틀리다고 아, 생각하시고 맞아요. 뷰가 좋은 곳, 디저트가 맛있는 곳 이런 네. 것을 찾으실 때는 언니, 진짜 정통이 있는 맛집을 찾으실 때는 부산 아재를 구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맛집으로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이쪽에 뭐 핫플 정도 네. 말이죠. 핫플. 네. 분위기가 맛있는 집. 네. 네, 분위기가 맛있는 집. 그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 네. 추천해 주시는 장소는 어디 저는 있나요? 당연히 시장을 고를 건데요. 네. 네. 너무 많은 시장의 스토리가 막 지나가서 어떤 시장을 고를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전 시장에 네. 국밥 골목을 제가 이제 고르고 싶은데 네. 처음에 제가 전통시장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가장 인연이 깊었던 곳이 이 부전시장이기도 해요. 부전시장 제 첫 책 마음을 팝니다에 나오는 사례인데 부전시장에 그 국밥집 골목이 한 10몇 개 정도의 국밥집이 이렇게 질배해 있거든요. 다들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이어왔어요. 네. 거기에 신생 점포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제가 상인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눈빛이 초롱초롱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 집에 제가 강의를 끝나고 가게 됐어요. 네. 테이블이 한 5개도 안 되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 위에 술 항아리가 이렇게 다 하나씩 놓여 있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술이 누구든지 국밥만 시키면 마음껏 떠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한 달에 하루 이제 산과 들을 다니면서 약초를 캐서 술을 담아서 독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냐?
제가 40년, 50년 전통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퍼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국밥집에서 소주를 팔아야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거 아니고 누구든지 술잔을 엎어놨어요. 이거 떠서 먹으면 돼요. 네. 그러더니 제가 한 잔 국밥을 먹는데 나가시는 손님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소주 한 병 주이소. 그러더니 그 소주를 저기 술독에 붓고 가시는 거예요. 내 소주 키핑? 네. 이러는 거예요. 네. 아, 먼저 한 술 떠줬더니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역시. 고객들이 다시 술을 키핑하고 가는구나. 저는 국밥집에서 술을 키핑하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그 술을 붓고 간 고객들은 옆집을 가지 않고 그 집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마음을 파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책이 마음을 팝니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 첫 번째 나오는 사례가 이 집이었어요. 제가 백화점에만 있다가 사실은 겉멋이 되게 많이 들고 거품이 많았었어요. 제 인생에서. 네. 근데 시장에서 이런 상인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진솔함, 진정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을 이어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고 사실은 시장 상인들이 제 길 위의 스승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정말 스승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애정과 애증이 교차하는 네. 그런 공간이고 처음 이 프로젝트를 했던 부전시장이 저는 가장 인상에 남아요. 아니 그럼 그 술독 안에는 다 소주 같은 건가요? 아, 소주하고 네. 뭐 매실도 있고요, 솔잎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쑥도 있고 국화술도 있고 뭐 복분자술도 있고 다양하게 제철에 나는 열매를 따다가 술을 담가서 발효를 시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붓고 가시는 분 앞에 세워놓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껏 떠먹으면 미안하니까 친구들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한 병씩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 박사님께서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여행을 되게 많이 네. 다니셨잖아요. 그 전통시장 이야기는 해주셨으니까 네. 혹시 뭐 여행하시면서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음.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많죠. 이제 죽을 고비 한 게 제일 재밌죠. 아 그런가요? 제가 아마존을 가게 됐는데 아마존이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을 가고 싶었던 이유가 그 중학교 때 네. TV를 봤었어요. 네. 그 키즈 탐험 신비의 네. 세계. 네. 처음에 음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와. 알죠? 우와 우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TV를 보는데 아마존에 핑크 돌고래가 산다는 거예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네. 살던 아이가 대홍수가 나면서 밀려와서 이제 민물에 아, 네,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피부 색깔을 이제 부산 이 부채처럼 이렇게 네. 핑크색으로 바꾼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얘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불가리아에서 그 아마존을 가게 된 거예요. 4박 5일 프로그램인데 첫날에 아나콘다를 잡아요. 예? 둘째 네. 날에 악어 눈찾기를 해요. 밤에 후레쉬를 들고 강 기슭을 붙이면 네. 악어가 눈을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셋째 날은 피라냐 낚시를 해요. 네. 사람 잡아먹는 물고기를 소고기로 낚시하면 얘가 탁 올라오면 이렇게 막 여기 물어 뜯어요. 그래서 네. 빨리 이렇게 긴 옷 입고 가야 되거든요. 네. 하고 마지막 날에 핑크 돌고래와 수영하기가 있어요. 아, 네. 그래가 제가 이제 핑크 비키니까지 장만했어요. 이런 풀장에 핑크 돌고래가 가득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본 건 있어가지고 TV에서 그랬는데 저희 가이드분이 어제 분명히 피리안에 낚시를 했고 악어 눈찾기를 했던 네. 그 강에 배를 묶는 거예요. 여기가 풀장이라는 거예요. 네. 뛰어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간 고민이 확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악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핑크 돌고래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네. 핑크 돌고래가 나 언제 봤다고 얘가 나 왜 지켜줘요. 그쵸? 그 순간에 제일 갈등이 있었어요. 뛰어들까 평생 소원이 핑크 돌고래 수영하기인데 네. 지금 목숨 걸고 뛰어들어야 될까 말까 하다가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참을 수영하는데 뭐가 툭 치는 거예요. 네. 저 악어인 줄 알았어요.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핑크 돌고래 가족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핑크 돌고래가 지켜줬는지 제가 핑크 돌고래랑 30분 정도 수영을 하게 됐어요. 와. 네. 그 강에 아무도 없고 저랑 그 스페인 친구 한 명, 저희 배에 네. 같이 탔던 네. 친구 2명이서 수영을 네. 했고 그때 여행을 같이 갔던 남편은 배 위에서 제 사진을 찍더라고요. 네. 악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준대요. 다행히 남편이 찍어준 사진 덕분에 네. 핑크 돌고래 수영하는 사진을 한 장 남게 와. 됐죠. 어, 그런 경험이 되게 짜릿하면서도 네. 재밌었어요. 아마존에 여행 가셨다는 분은 전 처음 봤어요.
1년 동안 남편분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신 거예요? 네, 남편이 같이 다녔고 남편이 그때 이제 S 그룹의 네. 이제 과장님으로 네.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라, 네. 여행을 가자 했더니 보통 남자들이 자기야 세계 일주 갈 테니까 회사 그만둬 이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 고민이 많죠. 쉽게 결정 안 할 것 안 같은데. 하죠. 네. 그러니까 남편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고마워. 본인도 회사 다니기 싫었는데 와이프가 회사 그만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남편의 퇴직금이 필요했어요. 여행 가려면 돈이 있으니까 퇴직금을 받으면 갈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네. 남편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항공권 사고 이제 배낭 사고 카메라 사고 노트북 사서 여행 가게 됐죠. 멋있어요. 멋지신데요, 두 분 다. 아니 그리고 또 아마존 말고 혹시 또 두 번째로 뭐 생각나는 아, 네. 권총광도 만났던 것도 권총광 얘기- 네. 아니 고생한 얘기만 해줘가지고 아니 네. 좋은 거는 많이 보시니까 제가 여행 갔을 때 이제 동유럽 쪽이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세르비아에서 불가리아로 넘어가는 야간 열차를 9시간을 타게 됐어요. 네. 이제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쿠셋이라는 이 이제 막 타고 가는데 새벽에 옆에 앉아 덩치가 이렇게 좋았어요. 그 세르비아 강도가 두 사람이 칭찬인가요? 아니 풍채가 좋고 이제 성격은 좋아 보이던데 새벽이 되니까 뭐가 옆으로 탁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칼이었어요. 총이요. 눈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 총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노트북, 이제 카메라, 여행 스케줄이 든 가방을 이렇게 네. 당기는 거예요. 네. 그 눈을 감고 줄까 말까 순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그 가방을 뺏기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불가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여행 스케줄도 없죠, 노트북도 없죠, 돈도 없죠, 카메라도 없죠, 핸드폰도 없죠. 이제 여행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고민에 봉착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여권은 복대에 차고 있었거든요. 들은 얘기가 많아서 네. 이제 여권은 살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시댁에 전화를 했죠. 강도를 만났다. 돈을 붙여라. 시어머니가 혈압이 180 올라서 응급실 실려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행을 네.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행이라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려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랑주라는 사람의 세포가 바뀌는 걸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교보문고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도 네. 이제 제 책이 나와서 교보문고를 갔는데 제 책이 안 보이고 네. 차가운 바닥에서 앉아서 책을 읽는 아이들이 보이는 네.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세계 일주를 하지 않았다면 제 책만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이 바뀌고 제 세포가 바뀐 거예요. 차가운 그 아이들의 엉덩이가 보이면서 아, 교보문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아이들은 책을 어떻게 기억할까? 되게 나쁘고 불편하고 축축한 거다고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교보문고에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 네.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겠다. 바꾸려면 누굴 만나야지? 아, 사장을 만나야 되지? 그래서 교보문고 비서실에 전화를 합니다. 네. 미친 거죠. 예. 지금 네. 표정이 저 누나 아, 진짜 생각보다 대단하시네요. 무섭다. 네. 뭐 이런 호응을 해드려야 되나? 미친 거 아니에요? 조금 미쳤었나 봐요. 그때 제가 세포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네. 막 교보 비서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랑주라는 사람이고 이번에 좋은 책도 냈고 제가 진열 박사입니다. 전 세계를 갔더니 너무 괜찮은 서점들이 많은데 진열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교보문고 직원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네.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세계 일주 갖다 보내준다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전 세계 10대 서점들을 보여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이제 교보문고 대표님이 보시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고 그분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가 딱 맞으면서 이제 강화문 교보문고의 그 철학을 담는 공간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죠. 아 그럼 지금 네. 지금의 모습이 네네네. 아 아니 그런가요? 교보문고에서 다 했고요. 저는 이제 네. 비주얼적인 측면 그리고 전 세계 서점에 아. 이제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드렸죠. 아니 제가 최근에 교보문고가 이제 책을 파는 곳에서 책을 보는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되게 네.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컨셉이 뭐였냐면 네. 책을 사랑하게 만드는 공간이었어요. 아. 책과 사랑에 빠지는 야 공간. 박사님께서 하신 거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와.
권총이 아니라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무기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눈 뜨고 봤었어야 됐었는데. 아 그러면 우리 정소리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버금가는 어떤 동남아 여행 아까 하셨다 했잖아요. 네. 배틀 뭐, 시작하는 네네. 겁니까? 아니, 저는 근데 컨텐츠 대결 너무 들어가겠습니다. 비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행 얘기보다는 진짜 좀 여행 같은 장사했던 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저는 이게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장학금을 공부를 못하니까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장학금 대신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학교 마치고 이제 하굣길에 내려오는 길에 한 남학생이 2층 쇼윈도를 보고 자꾸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네. 뭘 저렇게 볼까 하고 저도 같이 봤더니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이 바에서 책을 읽는데 이제 속옷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남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을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자들의 시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당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연찮게 그냥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뜬금없네요. 뜬금없이 그래서 2층 가게를 임대를 해서 쇼윈도가 있는 가게를 임대를 했거든요. 네. 네. 원래 당구장은 당구 공 모양이 덕지덕지 붙어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걸 아주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바를 만들어서 포켓볼 다이를 창문 쪽에다 부대를 놔뒀어요. 네. 그리고 그 저희 학교에 있는 무용과 학생들, 아. 연극과 학생들 모두 다 초빙을 했죠 오픈 때. 네. 그래서 그 포켓볼을 치고 있는 여성분들이 당구장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줄을 서서 당구를 치기 시작했고 1시간 죄송하지만 이게 1시간 칠 거를 네.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인터벌이라고 하죠.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원래는 남자끼리 칠 때는 빨리빨리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 6번, 7번 이렇게 모션도 더 멋있게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을 치게 되고 네. 그리고 원래 종이컵 커피를 마십니다. 당구장 가면.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해서 네. 1,500원짜리를 먹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원래는 짜장면 시켜야 되는데 네. 스파게티 시키고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이제 그렇게 돈을 벌고 나서 두 번째는 비만 오면 막걸리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뜬금없이 이게 비가 와서 막걸리를 먹는 게 아니라 빗소리만 계속 나면 막걸리 그렇죠.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숙집을 하나 이제 이렇게 네. 가정집 같은 거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네. 옥상에다가 그 펌프를 당겨가지고 네. 농사 지을 때 보면 분소호스라고 있어요. 네. 이제 비닐이 부풀어 오르면서 물이 네. 차면서 그 구멍으로 비 내리듯이 네. 오는 게 있는데 그 양옥집 사각형의 처마를 만들어서 옥상에서 물이 내리게끔 해서 네. 그 처마를 타고 네. 1층에 빗소리가 내리게끔 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다 오픈을 시켜 놓으면 창가에 앉은 애들은 네. 빗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입구에도 물을 맞게끔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물 맞는 것도 즐거워서 그래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걸리를 몇 마씩 엄청나게 그거 팔았죠. 프랜차이즈 같이 합시다. 지금은 있더라고요. 무슨 포차 같은 게 맞아요, 그렇게 지금. 비슷하게 컨셉으로 하는 게 요즘은 네.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당시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생각만 하시면 다 하시네요. 동남아 여행 간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네. 동남아 여행 간 거는 사실은 그쪽에 저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제 지리교육과였었거든요. 아. 지리교육과다 보니까 그 거의 다 대부분이 여행사 쪽으로 좀 빠지시더라고요. 네. 지도 만드는 회사나 여행사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그 선배님들이 이제 그쪽 나라 필리핀이나 아니면 그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 제가 그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 코스에 대한 것들을 한국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소스를 들이면서 같이 여행 코스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한번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이따이라는 어떤 폭포인가 그쪽에인데 카누 같은 거를 직접 이제 끌고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는 그런 다시 건데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네네네. 네. 거기 끝으로 가면 폭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코스가 네네네. 있는데 그 코스가 원래는 유명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선배님하고 저랑 같이 그 코스를 네. 주민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안전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그 코스를 만들었던 게 아직도 이제 가장 좀 뿌듯하고. 아니 두 분 다
이야기, 그러니까 경험으로 치면 경험치로 치면 한 나이가 한 60 되신 것 같아요. 안 해보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네. 아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이참에 이제 약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으니까 그 팔로우 숫자가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저요? 뭐 페이스북이요? 네, 왠지 페이스북 굉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기본 5,000명 친구에 네. 팔로우는 한 8,000명 넘고 네. 지금 신청하신 분만 대기자가 한 8,000명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친구 신청하신 분. 저도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와. 개인 SNS 네, 개인 계정. 네. 저는 한 2,800명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산 언니랑 다 포함하면 아 부산 언니 채널 쪽은 부산 언니가 38만 명이고 38만이요. 네. 네, 그리고 부산 오빠가 36만 명.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를 총합하면 130만 명입니다. 당연히 중복 숫자도 있겠지만 네. 총 다 합하면 130만 명입니다. 아, 이제 30만 뷰 나오는 겁니까? 아, 지금 이제 덕을 봐서 저도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홍보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은 느낌. 이게 네. 어떤 분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서로 윈윈하는 구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부산 언니 만난 게 네. 되게 얘기를 들으면서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바로 지금 전화번호 땄잖아요. 네. 누나라고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편성해서 가는 걸로 인기에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두 분 다 이렇게 보면 독특한 콘텐츠들을 다 개발을 하시지만 또 나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저뿐만 아니라 유진 씨도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제가 이거는 항상 어디 가서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그만둔 이유도 많은 걸 보려고 그만뒀던 거고 많은 걸 느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많은 걸 본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제대로 만들려면 항상 경간진을 열심히 하라고 저희 직원들하고 저조차도 그렇게 실천을 하거든요. 네. 경간진이 뭐냐면 이제 일단은 눈에 상이 맺히는 볼견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에 들어갔을 때 액자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볼견이라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보는 거는 볼관이 있습니다. 네. 볼관은 액자가 보이는데 거기에 노란색 나비가 날아다니고 노을이 지고 있고 이런 것들 좀 더 관찰하는 걸 볼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볼진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그 액자를 보고 그림을 보니 내 마음이 우울해지네 아니면 내가 좀 흥분이 되네 아니면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걸 그렸을까라고 이제 한번 본질을 보려고 하는 볼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잘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경관진 계속 보고 직접 관찰하고 만지고 들어보고 그다음 거기를 통해서 경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이게 습관이 돼야지만 다양한 경관진 통해서 제대로 된 컨텐츠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령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네. 흠뻑 취한 것 같아요, 얘기에. 저도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저는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몰랐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되게 무대뽀를 열심히 그냥 일만 했었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 있다가 그 진열을 못하는 할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냥 창업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분들의 그냥 장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쭉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상인들이 매일매일 길 위에 있는 저를 보고 길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관찰하고 제 컨텐츠를 만들어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제가 제 블로그라든지 SNS에 계정을 만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길의 여왕이라는.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업을 했던 게 VMD 협동조합이라는 건데 이제 상인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혼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었던 같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14개 회사가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한쪽에선 집기가 버려지고 한쪽은 필요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스타일 공유라는 사회적 기업을 다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다 보니 직장 생활도 해보고 개인 연구소도 만들고 또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의 농축되는 키워드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일까 스스로에게 되게 요즘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온기 품은 전문가라는 컨텐츠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온기요? 온기 아, 품은 온기. 네, 네. 온기 품은 전문가인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서 그 아이들의 엉덩이가 보였던 것도 제 눈에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온기는 결국은 생각이 통해서 마음을 거쳐서 눈으로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창업이나 컨텐츠는 누군가의 불편함과 아픔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 그 창업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타인의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마련인 컨텐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타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온기 품은 전문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컨텐츠 제가 그러니까 온라인이 되게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언어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근데 그런 컨텐츠가 안 되려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부산 언니 대표님 견관진이라는 그 철학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 온기 품은 전문가의 하나 더 경관진이라는 컨텐츠를 더해서 더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은 충분히 경간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뭔가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사실 그 부산이 고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은 고향은 아닌데 진짜 이게 부산 방송이 맞죠? 네네. 네. 아니 유튜브는 전국으로 나가요. 전 세계로 나가죠. 네.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간진을 제가 부산에서 많이 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급속도로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매력적인 환경, 매력적인 가게, 매력적인 공간, 건축물 정말 너무 경간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산을 제가 좀 대표적으로 알리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대표님 같은 분을 네. 부산에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부산이라는 도시가 저한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이제 포항이 고향이라는 고향이었고, 네.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산에 있는 어떤 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해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꽤 오랫동안 여기서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서울을 올라가게 되고 다시 부산을 오늘 내려오면서 부산이라는 곳이 나한테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서울에 살면서 부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울은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보폭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요. 네. 네. 부산 사람이 2번 보폭을 움직일 때 서울 사람들은 4번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 빠르게 네.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게 오히려 부산의 장점일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서울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굳이 서울 사람처럼 내보폭으로 살아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라는 환경, 그 여유로움, 이걸 부산다움을 만드는 게 저는 네. 되게 중요한 컨텐츠인 것 같고 이런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산 언니가 충분히 그런 컨텐츠들을 잘 만들어서 부산을 서울을 거치지 않는 부산 자체를 글로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네. 그 두 분의 각자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꿈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너무나 네. 신기한 게 네네. 지금 대표님이 한 단어를 네. 제가 말할 수 있도록 잘 집어주시는 게 너무 네. 신기할 아, 정도로 이게 두 회사 병합하는 아니에요? 우리 따로 만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부산 언니를 통해서 네. 부산이라는 로컬 자체 안에서 부산 안에서 좀 인지도를 쌓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글로컬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컨텐츠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웹툰이라는 장르가 출시가 네. 됩니다. 아. 이제 저희 캐릭터들이 스토리가 있는 웹툰이 네, 출시가 네. 되는데 그 콘텐츠들은 이제 동남아 쪽으로 웹툰 시장에 이제 음. 진출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스토리가 재미있고 부산이 매력적이어서 좀 동남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갑자기 아까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동남아에 네. 있는 많은 분들이 부산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글로컬 도시로 이제 2단계로 키우고자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뉴욕에 살고 있는 여성분을 보면 세련됐다라고 하는 브랜딩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저희 채널이나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는 그런 어떤 부산만의 이미지를 저희가 브랜딩을 잘해서 각 나라의 축제나 각 나라의 행사에 가장 1순위로 생각나는 여성으로 만드는 게 마지막 그런 글로벌한 여성이 살고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저는 제가 죽는 날을 정해놨어요. 아, 네. 언제 돌아가시나요? 100살 10월 아, 10일 너무 오래 사나요? 네. 저는 세상이 바뀌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네. 그리고 그 바뀌는 세상 속에서 공간이 다르게 변화되는 것도 오늘 지금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네. 거니까 네. 시장이라는 공간, 그 시장을 지나서 그 백화점이라는 공간, 그리고 다시 마트라는 공간, 소상공인의 점포, 그걸 넘어서 온라인 공간이 온오프랑 믹스되는 이런 변화가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시장은 너무 많이 크게 확대될 거예요. 수많은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오프라인에 국한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오프라인의 컨텐츠를 온라인과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에 다리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네.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많은 나이에 온라인 사업 1년 차예요. 이제 네. 1년 차 하는 이유가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온오프 믹스의 공간 구성과 거기에 컨텐츠를 개발해서 고객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그런 일들을 100살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그래서 100살 10월 10일 날 네.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정해놨어요. 왠지 그것마저 이뤄내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뭔가 저도 막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맞아요. 나 너무 안일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로 네, 네. 너무 열정적이시네요. 삶 네, 자체가. 네. 지금 여름이라서 되게 다들 지쳐 있었잖아요. 네네. 저희 둘만 해도 오늘도 그렇고. 근데 뭔가 이런 이제 우리 이런 마음의 보양식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네. 같아서 에너지를 정말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똑같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이 숨어 있구나라는 네, 것도 네, 또 저는 네. 사실 이제 느꼈고 네, 뭐가 있을까라는 또 내가 발굴해서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도 100살까지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네. 뭐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가 아니라 제가 뭔가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100세 되실 때 99세 10월 10일 날 네네,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산 할매 한번 하시면 부산 할매! 저랑 부산 할매 컨텐츠 네. 네, 10년 뒤에 한번 하죠. 그때 특집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16개 테마가 네. 완성되는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나와서 출연해주세요. 16개 테마를 한번 쫙 소개를 또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콘텐츠, 네.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 네. 아시죠?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